좀 간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조정을 견딜 수 있는 여윳돈으로 투자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 또 개별 주식을 고르기가 쉽지 않으시다 그러면 시장 대표 지수에 투자하시는 약간의 좀 패시브하게 투자하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방미선님이 그러게요. 3천 됐을 때도 너무 올랐나 해서 못 들어갔는데 어느새 4천 또 5천 진짜 이제 못 들어가요 이야기죠. 이게 그 개별 주식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뭐 한 7만원 8만원 9만원 돼서 하다 못 들어가다가 한 14만원 15만원 되면 지금이라도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올라가면 이제 그때 제일 마지막에 뛰어들었다가 내가 사면 꼭지야 또 이런 말을 또 반복하게 되고. 근데 우리가 뭐 이거는 올라온 거를 몰랐다라고 하는 게 투자를 망설이고 계시는 개인 투자가분들뿐만 아니라 뭐 이제 주가 분석을 업으로 하는 저도 몰랐거든요. 투자라고 하는 게 그런 거를 잘 맞추는 게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삼성전자 지금 말씀하신 삼성전자 주가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1년도에 1월달에 삼성전자 주가가 그때도 반도체 빅사이클이라는 그런 어떤 기대가 커지는 게 9만 원대 갔잖아요. 근데 그 주식이 5만 원 밑으로 살짝 떨어지기도 했어요. 한 3, 4년 동안에. 지금 삼성전자 포비아가 있지만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제일 걱정스러운 주식이 삼성전자 주식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걸 들고 있으면 이거 언제 올라가 했는데 제가 알기가 힘든데, 저는 정말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식이라고 하는 게 6천 갈 수도 있고 5,500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오른 다음에 주식은 조정이 제 생각에는 만만하게 나올 가능성은 되게 적어요. 단기 조정이 깊은 조정이건, 또 주식 투자가 본질적으로 올라간 걸 몰랐던 것처럼 우린 조정도 맞추기 힘들어요. 근데 전 삼성전자를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나쁜 가격에 9만 원대 주식을 샀던 거고 시간을 늘려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 3년, 3, 4년을 말씀드리는 게 정말 안 와닿을 수도 있지만은 절대적으로 그런 돈 갖고 해야 돼요. 예기치 못하게 시장이 밀리더라도 견디면은 결국은 보답을 해줬다라는 게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우량 주식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인 것이지, 너무 시세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게 투자를 좀 실패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오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연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증시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배분해 놓은 것 중에서 국내 주식 비중이 이제 거의 턱에 차서 그런 거잖아요. 일각에서는 뭐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고,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또 뭐 코스닥도 더 많이 담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해왔던 방식이 본질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의 특정 자산에 대한 편입 비율의 목표치는 어느 자산을, 한국 주식을 얼마만큼 산다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에서 한국 주식이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운용 목표치거든요. 이렇게 운용하다 보면 올라간 자산은 줄이게 되고 또 주가가 떨어지게,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연기금이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또 나름 떨어질 때 또 굉장히 힘을 발휘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고, 또 연금의 수익률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제 생각에 올라간 자산 줄이고 떨어진 자산 늘리는 게 굉장히 단순하지만 나름 또 직관적이고 좋은 투자 방식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한국 주식을 연기금의 이제 몇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주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결론이 좀 이제 곧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인 틀은 연기금이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금운용위원회 내부에서 결정을 해서 확대를 하더라도 그런 방향이고요. 그것도 뭐 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고 또 잘 운영을 해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라갈 땐 한없이 올라갈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게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 주식도 올라가고 주식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냥 주식육 채권사 육사 포트폴리오가 웬만한 헤지펀드들이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래 성과가 나왔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간 거 줄이고 떨어진 걸 늘리는 방식이 이 복잡한 재산 배분에 앞서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좀 존중을 하고 지금 변화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 센터장님도 왜 증권업계 간담회라든지 예전에 뭐 대통령도 그렇게 리서치 센터장들 간담회 갖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데서 되게 의견을 내시는 것 같아요. 어느 쪽 뭐 비중을 더 늘리면 좋겠다. 뭐 코스닥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할 기회들이 있죠. 특히 정책의 영역에서 주식시장의 장관심이 좀 높아지니까 오늘 코스닥이 올라가는 것도 제 생각에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비는 5,000포인트까지 이제 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코스닥 그리고 또 코스닥은 개인 투자가 비중이 되게 높은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올라가고 많은 종목이 소외된다는 평가도 있다 보니 코스닥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투자자가 많을 거란 기대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생산적 금융 뭐 이런 것과 맞물려서 코스닥 시장이 좋은 것 같은데 예전 시장을 놓고 보면 좀 코스닥 굉장히 논란의 그 시장이고요. 코스피 시장은 뭘로 보더라도 굉장히 저평가된 시장인데 코스닥은 좀 매우 좀 뭐랄까요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시장인 것 같아요. 그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뉴스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고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오늘 개미스프 시간은 김학균 센터장과 이어가고요. 라디오 정보센터부터 중간에 잠시 다닙니다. 코스닥이 개장과 함께 장중 1000포인트를 넘기며 급등세를 보이자 프로그램 매수 효과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 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로 출국해 잠수함 수주전 지원에 나섭니다. 강 실장은 이번 잠수함 사업 수주권의 국내 생산 유발 효과를 최소 40조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8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김 씨는 주가 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금품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한겨울 폭발 속에 땔감을 줍던 소년 2명이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개미스쿨 시간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인 김학균 전무와 이야기 이어갑니다. 시각 현재 코스피는 0.5% 조정받고 있는데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나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라디오 정보센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150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이 한 1,700개 정도 예. 되고요. 코스피보다 훨씬 더 그렇죠. 2배 이상 됩니다. 네. 근데 코스닥 1,800여 개 종목의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 삼성전자 한 종목의 한 절반 그렇죠.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시장으로 치면 이제 중소형주입니다. 그래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코스피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잠깐 버블 때 모습이나 그때는 뭐 코스닥 시장도 굉장히 컸지만 과거에 창조경제 그리고 혁신성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온풍이 불곤 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투자자들이 정책에 대해서 가지는 신뢰성이 과거 어느 정권 때보다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코스피 5천이라고 하는 게 설마 되겠어라고 하는 냉소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단기간 이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코스닥 시장에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거는 어쨌든 그쪽으로 돈이 조금만 들어가도 급등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로 이제 기업의 내재 가치가 뒷받침되지 않는다 그런 코스피는 사실 5천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익으로 설명이 되는 주가거든요. 뭐 이제 개별 종목의 뭐 사정은 다 다르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아직도 저평가된 시장이지만 코스닥은 사실 이익으로 설명이 되기는 굉장히 힘든 시장이고 과거에 여러 가지 정책적 자극이 있을 때 주가는 급등했지만 이게 결국 지탱이 안 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많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